촌년이라고 무시했지. 더러운 손이라고 했지. 이제 누가 진짜 더러운 사람인지 아시겠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던 시골 할머니 강옥희. 서울 며느리 집에서 매일 당하는 무시와 모욕을 그저 참고만 살았던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늘 작아지기만 했던 할머니의 목소리에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기운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TV 화면에 나타난 충격적인 사진들.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촌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 가족이 숨기고 있던 더러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마지막까지 보시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강옥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0을 앞둔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며느리 한세미의 집 안방 한쪽 구석에 놓인 요 위에서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나갔어요. 아직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지만 오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자 시우가 깨기 전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거든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는 오키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읍의 시골집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아들 이상우가 엄마 세미가 아이 돌보느라 힘들어한다며 부탁했을 때는 기꺼이 올라왔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댁이니까 서툴겠지 했는데 이제는 명백한 무시와 냉대였어요. 오키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4살 시우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오키를 부르는 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는 언제나 할머니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우리 시우 일어났구나. 씻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오키는 시우를 씻기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샐러드와 토스트, 그리고 시우를 위한 죽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이상우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고 한세미는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아침 뭐 해놨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묻는 며느리에게 오키는 상을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시우에게 바나나를 까서 손으로 나눠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더럽잖아요. 한세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가로질렀어요. 오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더럽다니. 40년 넘게 아들을 키우고 이제는 손자까지 돌보는 이 손이 더럽다니요. 아, 그렇네. 포크로 줄게. 오키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포크를 꺼내 바나나를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시우는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어요. 한세미가 휴대폰을 보다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려던 순간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촌년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강옥희의 이름이 말입니다. 한세미는 황급히 화면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키는 그 글자를 똑똑히 봤습니다. 촌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저장해 놓았다니요. 아, 이거 어머님 이건. 한세미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오키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찮아. 밥 먹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키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모욕감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려 했지만 오키는 꼭 참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 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봐야 했어요. 강옥희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설거지를 하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옥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박한 시골 할머니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촌년이라고 무시했다면
이제 그 촌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세미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어요. 오전에는 헬스장을 가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쇼핑을 하죠. 저녁이면 피곤하다며 시우 돌보는 일은 모두 오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아들 이상우가 세미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어머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라며 태연하게 대답하곤 했어요. 어느 날 오후 한세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오키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파 틈새로 뭔가 하얀 종이가 보였어요. 청소기로 빨아들이려다가 뭔지 확인해 보니 영수증이었죠. 자세히 보니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라벤더 모텔 2시간 대실 이용권 35,000원. 오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모텔을 이용했다니요. 이상우와 함께였을 리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였을까요? 오키는 영수증을 다시 소파 틈에 넣어두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설마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세미의 가방에서 나온 카드 명세서를 우연히 봤는데 같은 모텔에서 여러 번 결제한 기록이 있었어요. 게다가 모두 평일 오후 시간대였습니다. 이상우가 회사에 있을 시간이죠. 이건 확실히 수상해요. 오키는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가족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한세미가 발뺌할 가능성도 컸죠. 그날 밤 이상우가 늦게 들어왔을 때 한세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키는 아들과 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상우야, 세미가 요즘 어디 다니는지 알아? 헬스장 다니고 친구들이랑 만나고 왜요, 엄마? 이상우의 대답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혼자 다니니까 안전한지 궁금해서. 오키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한세미가 헬스장에 간 사이 오키는 용기를 내어 결정을 내렸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탐정사무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혹시 사람 뒤를 조사하는 일을 하시나요? 전화를 받은 탐정은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불륜 조사는 그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조사에 100만 원이 넘었죠. 오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읍에 있는 건물 임대료로 받는 돈이 있긴 했지만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어요. 오키는 며느리 몰래 탐정사무소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강오키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혀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오키는 시우를 재우고 난 뒤 조용히 전화를 받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후에 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오후 오키는 한세미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틈을 타서 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사무소는 생각보다 깔끔했고 탐정은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그는 오키 앞에 두꺼운 파일을 놓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죠. 의뢰인 따님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남성이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 김민수라는 사람이에요. 사진들이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한세미가 헬스장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둘이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 모텔 앞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촬영한 것들입니다. 총 3번 모텔을 이용했고 매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머물렀어요. 오키는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보니 충격이 컸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며느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동영상도 있습니다.
탐정이 태블릿을 켜서 보여준 영상에는 한세미와 트레이너가 친밀하게 대화하며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네,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런 일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정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오키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세미는 아직 집에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뭐예요, 엄마? 세미가 혹시 이상한 사람이랑 만나는 것 같지 않아? 이상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세요? 세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직접 본 게 있어서. 오키는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이상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사람 뒤를 미행했다는 거예요? 상우야, 이건 진짜야.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엄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세미가 운동 지도받는 거잖아요. 트레이너랑 상담도 하고요. 이상우는 사진들을 제대로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 이 모텔 사진은 뭐라고 설명할 거야? 모텔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즘 모텔도 카페나 스터디룸으로 많이 쓰는데요. 아들의 변명을 들으며 오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이렇게까지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군요. 상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그만하세요. 세미한테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오해해요. 이상우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키는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믿지 않는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오키는 다시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가지 더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손자가 정말 제 아들의 친자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친자 확인요? 그건 좀 더 신중해야 할 문제인데.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해야겠어요. 오키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중간에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완전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2주일 후,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온 전화를 받은 강옥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시우구는 이상우 씨의 친자가 아닙니다. DNA 일치율이 0%예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오키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손자가 정말 손자가 아니었다니요. 그동안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달래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며 키운 아이가 남의 아이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며느리 한세미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생각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속이고 시어머니를 무시하며 살아온 그 배짱이 정말 대단했죠.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오키는 혼자 중얼거리며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었어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서 한 번에 폭로해야 했습니다. 중간에 발각되면 한세미가 도망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오키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박한 시골 할머니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한세미가 자신을 촌년이라고 무시했다면 이제 그 촌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보여줄 차례였어요. 먼저 한세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샤워하는 동안 가방에서 명세서들을 찾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모텔 이용료뿐만 아니라 비싼 음식점에서의 식사비, 명품 가방 구입비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 다 우리 상우 월급에서 나간 거네요. 오키는 계산해보니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상우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빚도 상당할 거였죠. 며칠 후에는 한세미의 휴대폰 통화 내역도 우연히 확인할 기회가 생겼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화장실에 가면서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오키는 재빠르게 통화 기록을 확인했죠.
김민수라는 이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났어요. 통화 시간도 길었습니다. 가장 긴 통화는 2시간이 넘었죠. 이상우와는 하루에 한 번 짧게 통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어요. 정말 뻔뻔하네요. 오키는 모든 증거들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해두었죠.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한세미는 여전히 오키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시우 데리고 공원 좀 다녀오세요.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요라며 마치 파출부 부리듯 했죠. 오키는 순순히 따랐어요. 지금은 참을 때였습니다. 공원에서 시우와 놀아주면서도 오키의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진실을 폭로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아들 이상우는 여전히 아내를 믿고 있었고 며느리는 더욱 대담해져 가고 있었어요. 시우야,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키운 정은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아서는 안 되었죠. 그날 저녁 오키는 정읍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서울 생활이 생각보다 복잡해. 뭔 일 있어? 며느리가 또 뭐라고 했어? 아니야. 그냥 좀 더 지켜봐야겠어. 오키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 한세미와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무시해왔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강옥희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촌년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반격할 준비가 끝난 무서운 시어머니였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상우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어요. 한세미의 부모님인 한명수와 정연실도 참석했죠. 평소 시댁을 무시하던 이들이 아들 생일이라며 비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강옥희는 며칠 전부터 이날을 준비해왔어요.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모든 증거들을 작은 USB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진, 동영상, 통화기록, 친자 확인서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많이 힘드셨잖아요. 한세미가 평소와 다르게 친절하게 굴었어요. 아마 친정 부모님 앞에서 좋은 며느리인 척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괜찮아. 내가 할게. 오키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들의 생일상이니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죠. 이 집에서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는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한명수와 정연실은 여전히 건방진 태도였어요. 사부인, 서울 생활은 어때요? 시골과는 많이 다르죠? 정연실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촌사람이 도시에 와서 힘들어할 거라는 식이었죠.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키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곧 누가 진짜 무식한 사람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이상우가 케이크를 자르고 가족들이 담소를 나누는 동안 오키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USB를 텔레비전에 연결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한세미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지만 오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켰죠.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화면에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세미와 김민수가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세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오키는 계속해서 다음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모텔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드러났죠.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이 사람은 그냥 트레이너고, 트레이너와 모텔에 가는 게 정상이냐? 오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이어서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세미와 김민수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왔죠. 이상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세미야, 이게 뭐야? 설명해봐. 오빠, 이건 정말 오해예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해서 이런 짓을. 한세미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한명수와 정연실도 딸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오키는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친자 확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시우가 이상우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시우는 상우의 아이가 아닙니다. DNA 검사 결과예요.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이상우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런 일이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조작한 거예요. 한세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키는 마지막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쓰고 있더군요. 모텔비, 명품 가방값, 비싼 음식점, 모두 남편 몰래 바람 피우는데 쓴 돈들입니다. 한명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세미야, 이게 사실이야? 아빠, 저는 그동안 우리 상우를 바보로 만들었군요. 오키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온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촌년이라고 무시했지. 더러운 손이라고 했지. 이제 누가 진짜 더러운 사람인지 아시겠어?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세미는 울면서 부정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이었어요. 강옥희의 완벽한 계획이 드디어 실행에 옮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모두 폭로된 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상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시우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큰 타격이었죠. 세미야. 이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이야? 이게 다 사실이야? 한세미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를 쫓아내려고 꾸민 일이에요. 이 모든 게 조작된 거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사진, 동영상, 심지어 친자 확인서까지 모든 것이 한세미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고 강옥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이 통화 기록도 조작인 거야? 김민수와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한 기록 말이다. 오키는 휴대폰을 꺼내 한세미의 통화 내역 사진을 보여주었죠. 거기에는 김민수라는 이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상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세미야, 대답해. 이게 맞아. 오빠, 저는. 한세미가 말을 잇지 못하자 정연실이 나섰어요. 세미야, 이게 정말이야?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엄마, 저는 억울해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해서, 미워한다고 해서 이런 증거들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오키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반년 동안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촌년이라고 무시하고 더러운 손이라고 하고 파출부 부리듯 했잖아. 한명수도 딸을 바라보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미야,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시어머니한테? 이상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나 못 살겠다. 이혼하자, 세미야. 오빠, 안 돼요. 한세미가 이상우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뿌리쳤습니다. 놓아. 나한테 더 이상 손 떼지 마.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 내가 나를 얼마나 바보로 만들었는데. 이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시우도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거야? 한세미는 울면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올 거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한세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이 증거들이 불법 촬영이라는 거 알죠? 저한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니까 손해배상 소송 걸 거예요. 오키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소송? 좋아. 그럼 나도 할 말이 있어. 오키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너 카드빚 명세서야. 총 3천만 원 넘어. 모두 남편 몰래 만든 빚이지. 한세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들이야. 오키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댁 무시하는 내용, 시어머니 욕하는 내용까지 다 있어. 어떻게 그걸? 내가 휴대폰을 두고 간 사이에 확인했지. 촌년이라고 무시했지만 요즘 기술은 다 알아. 한명수와 정연실이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지금까지 시댁을 무시하며 살아온 것도 모자라 이런 추악한 일까지 벌였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소송 걸고 싶으면 걸어. 오키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감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이상우는 이미 이혼 결심을 굳혔어요.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시우는 내가 키울게. 안 돼요. 시우는 제 아이예요. 내 아이. 그럼 친아버지한테 데려가. 한세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옥희의 완벽한 계획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세미 가족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한명수와 정연실이 초췌한 모습으로 강옥희를 찾아왔어요. 강남 아파트에서 나와 임시로 머물던 원룸에서도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오키 씨, 죄송합니다. 한명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평소 건방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세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정연실도 눈물을 흘리며 옆에 서 있었어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쇼핑백을 들고 비싼 옷 대신 평범한 차림이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신가요? 강옥희는 짐짓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한명수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강남 아파트도 전세였던 것이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빚에 쫓겨 서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거였죠.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요. 한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미랑 상우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뭐든 하겠습니다. 재결합이요? 오키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람 피우고 거짓말한 사람과요? 세미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정연실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오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상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그럼 저희라도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한명수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오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오키는 두 사람을 정읍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시골집이지만 제법 큰 한옥이었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한명수와 정연실은 집의 규모에 놀랐어요.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네, 제 집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건물 두 채도 제 것이에요. 오키가 가리킨 곳에는 상가 건물과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임대 수입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저희가 몰랐네요. 사부인이 이렇게 촌년이라고 무시했죠. 오키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건물주인 줄은 몰랐죠. 한명수와 정연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머물게 해드릴게요. 오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해야 해요. 불만 있으면 언제든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날부터 한명수와 정연실의 고된 농촌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에서 고추 말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연실은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라 손이 부르터 피가 났지만 참아야 했어요. 정연실 씨, 고추 뒤집는 거 좀 더 꼼꼼히 하세요. 검은 것만 골라내는 게 아니라 색깔 고른 것끼리 분류해야 해요. 오키는 일일이 체크하며 지시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였던 정연실이 이제는 자신의 지시를 받는 처지가 된 거였죠. 한명수는 들깨 털기를 맡았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갈 곳 없는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수 씨, 들깨 털 때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알맹이가 부서져요. 네, 알겠습니다. 평소 건방지던 한명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오키는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당한 모욕을 이제야 갚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농사일로 지쳐 일찍 잠들었어요. 명품 가방과 비싼 음식 대신 무거운 들깨, 포대와 소박한 농촌 반찬이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연실이 울면서 오키에게 말했어요. 오키 씨,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오키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촌년이라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한명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세미를 잘못 키웠어요. 오키 씨 같은 분을 무시하도록 가르쳤으니까요. 강오키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촌년이라고 했던 그 촌년이 사실은 그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거였죠.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갈 무렵 강옥희는 정읍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 집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새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정읍 건물들의 임대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죠. 이상우와 한세미의 이혼은 이미 성사되었어요. 시우는 이상우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비록 친자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아버지 역할을 해왔고 아이도 이상우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거든요. 한세미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할머니, 언제 또 와요? 시우가 오키의 손을 붙잡으며 물어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의 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할머니가 자주 올게. 시우 보고 싶으면 언제든 정읍으로 놀러와도 돼. 오키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시우였습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난 것이니까요. 이상우는 어머니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아서. 괜찮다, 상우야.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오키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 판단력을 잃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알았다는 거였죠. 한명수와 정연실은 여전히 정읍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있다가 가려고 했지만 갈 곳이 없어서 계속 머물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허영스러운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소박한 농촌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받아들이게 되었죠. 오키 씨,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셔서. 정연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과거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 진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거였죠. 오키는 그들을 완전히 내쫓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한때는 가족이었고 지금은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관계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죠. 서울에 정착한 후 오키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오피스텔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정읍에서는 할 수 없었던 도시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자유였어요.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거나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서울 거주자, 그것도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자산가였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오후 오키는 정읍에 있는 친구 영숙이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마을 정자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며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오키야, 서울 생활은 어때? 며느리랑은 어떻게 됐어? 아, 그 집안하고는 이미 정리 끝났어. 오키의 목소리에는 후련함이 묻어났습니다. 손자 시우만 가끔 보러 가고 나머지는 깨끗이 손절했지.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런데 너 정말 대단하더라.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알아내고. 뭐가 대단해. 촌년이라고 무시하길래 제대로 보여준 거지. 오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몰랐을 거야. 자기들이 무시한 촌년이 사실은 건물주였다는 걸 말이야. 하, 정말 속이 시원하겠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제는 괜찮아.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난 후 오키는 정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촌년이라고 무시당했던 시골 할머니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되찾아낸 이야기. 강옥희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당당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